세 번째 시간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56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국인들은 결혼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먼저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인사를 하는 상견례가 있고요. 상견례에서 결혼식을 언제쯤 잡을 것인지, 그리고 패백이랑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상견례를 하고 빠르면 한 달, 좀 보통 늦어지면 석 달, 요 정도 안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오늘은 결혼식 가기 전에 순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인의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베트남의 결혼과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은 결혼식장이라는 건물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신혼여행지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신혼여행지에 갔다 와서 먼저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한 다음 시댁으로 넘어갑니다. 네, 요런 순서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은 결혼 전에 신랑 측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이 선물을 여기 보이는 이런 커다란 상자에 담아서 신랑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신부 집에 방문을 합니다. 이 안에는 신부에게 줄 보석, 그리고 옷, 그리고 언제 결혼할 건지에 대한 어떤 뭐 사주단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 보이나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굴에 쓰고 있는 건 오징어입니다. 이렇게 남자 쪽 친구들이 이 함을 지고 여자 신부 쪽 집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남자들을 함진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진아비들은 여성의 집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집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 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막 그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저기 뭐지? 어,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약간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 친구들을 위해서 음, 어떤 좀 약간 맛있는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돈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봉투에 이 함진 아비들에게 줄 돈을 좀 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 한 10m 전에 함 사세요, 함 사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 신부 측에서 준비한 뭐 이렇게 다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그리고 이 함진아비 발에다가 하얀색 봉투를 깔아 놓는데 그 안에는 돈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돈 봉투를 밟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죠. 이 돈들은 이 남자 쪽 친구들이 같이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런 유흥에 쓰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짓궂습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 자기 친구들 중에 조금 예쁜 친구들을 미리 섭외를 해놔서 이 함진 아비들을 신부 집에 빨리 올 수 있게끔 유인합니다. 어, 오늘날에는 이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신랑이 직접 들고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선물을 우리는 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함을 들고 가는 사람을 함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백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신랑 그 부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여기 이 절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신랑 쪽 부모들만 가능하고요. 신랑과 신부가 절을 하면 신랑 부모님과 신랑 집 친척 어른들이 돈을 줍니다. 절값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신혼여행 가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무언가를 던지고 있잖아요. 신랑 아버지가 이거를 신부의 이렇게 손에 감고 있는 이 천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봤는데 밤과 대추는 아들과 딸을 상징하는데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식 복이 있다라고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바지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바지 음식은 어, 신부가 신랑 집에 음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바지 음식을 대신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기, 뭐 전, 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되어 가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고기면 고기 이렇게 아니면 떡, 그다음에 해산물, 뭐 과일 이렇게 상자로 담아 갑니다. 그러면 이바지 음식을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가지고 가면 신랑 집은 이것들을 자기 친척들과 나눠 먹습니다. 옛날에는 신부 집에서 직접 이바지 음식을 마련했는데요. 이 이바지 음식은 신부 집의 음식 솜씨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경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패백 음식과 마찬가지로 이바지 음식도 네, 함께 그 업체에서 부탁을 하면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과거랑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모칸 안에 쓸 수 있겠죠? 신혼여행 후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가져가는 걸 우리는 이바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결혼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절값을 받는 걸 우리는 패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쓰실 수 있죠? 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신부가 쓴 일기인데요. 이 두 쪽을 읽고 밑에 있는 이곳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읽기 숙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니은과 같은 거를 하려면 이거는 뭐예요? 함이죠. 함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죠? 처음에 기억. 한복으로 갈아입고 신랑 친구들을 기다렸다. 기억에다가 이거 다 쓰세요. 그러면 그 밑에 칸에 있는 게 뭐죠? 그다음에 리을이 와야 되겠죠?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 앞에 와서 큰 소리로 함 사세요라고 했다. 이게 리을이에요. 근데 리을만 쓰지 말고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도 다 쓰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나와 다, 그 다음에 라, 네, 여기 있는 바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데요. 바는 하지 않습니다.
네. 어, 이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있는 바는 하지 않고요. 라와 그다음에 마, 이 옆에 있는 요 문제를 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신부는 긴장되고 설레었다 이렇게 줄 치지 말고 이 옆에다가 감정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파일에다가. 이해되셨나요? 네. 읽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 있는 지문을 함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어는 많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것과 제가 읽는 것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11월 18일 드디어 함 받는 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오늘 드디어 함을 받았다. 아침부터 가족들 모두 함 받을 준비로 바빴다. 오후가 되자 내 친구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와 대연 씨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을 가지고 올 대연 씨 친구들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집 밖에서 함 사세요 라는 큰 소리가 들렸다. 다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함 사세요 라는 큰 소리가 났다. 함을 받기 위해 내 친구들과 친척들이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함을 빨리 받으려는 우리 집 사람들과 함을 주지 않으려는 대연 씨 친구들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신부인 나는 집 밖으로 나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혹시 싸우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왜 함을 안 줄까 화도 났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연 씨 친구들이 내 친구들한테 노래해라, 술을 대접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그렇게 얼마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드디어 함이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께서는 함을 받아 내려놓으신 후 함 상자를 열어 대연 씨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확인하셨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함 안에 있는 보석, 옷, 가방 등 여러 선물을 꺼내 보았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나와 대연 씨를 비롯해서 친구들 모두 노래방에 가서 밤늦게까지 놀았다. 결혼식 과정 중에 하나가 끝났다.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려나 보다. 네. 11월 26일 정신없이 바쁜 결혼식 날. 결혼식이 끝났다. 아침부터 준비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모여있는 손님들께 다 인사드리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다. 게다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배까지 했으니 지금 팔, 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패백 때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시댁 친척 어른들께 다 절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앉은 후 허리를 숙이는 큰 절을 하는데 정말 아슬아슬했다. 넘어질까봐 머리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다리는 계속 떨렸다. 와, 그렇게 많은 절을 해보기는 평생 처음이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패백상 위에 쌓여가는 하얀 봉투였다.
절을 받은 친척 어른들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상 위에 하얀 봉투를 놓고 일어서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힘들어도 꾹 참고 무릎이 닳도록 계속 절을 했다. 눈앞에 절값 봉투가 쌓여가는 것을 보니 힘들어도 참을만 했다. 수없이 절을 하고 드디어 패백이 끝났다. 나는 패백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상에서 절값을 세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보고 나는 기뻐서 웃었고 대연 씨는 그런 내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12월 2일 이바지 음식을 들고 펑펑 울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에 갈 때 실감하는 것 같다. 오늘 어찌나 슬프고 눈물이 나던지. 신혼여행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친정에 도착해서 가족 친척들과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 아침에 시댁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하신 갈비, 전, 과일, 전통과자, 떡, 생선, 술안주 등 이바지 음식을 주셨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이바지 음식을 직접 만들지 못했다. 시댁 어른들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 순간 갑자기 진짜 내가 결혼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 집을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슬퍼졌다. 시집 간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슬픈 마음을 보이기 싫어서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요즘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화를 내고 말았다. 그리고 시댁으로 가는 차를 타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연 씨는 왜 울어? 우리 집 가기 싫어? 결혼한 거 후회해? 라고 하면서 눈치 없이 자꾸 물었다. 어머니께 화를 낸 것이 죄송해서 그리고 정말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나는 시댁으로 가는 동안 계속 펑펑 울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읽은 게 한국인의 결혼식 순서 한받는 날, 결혼식 날, 이바지 음식을 갖고 시댁에 가는 날 이렇게 나눠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읽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억, 뭐 리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 다 쓰셔야 됩니다. 다도 마찬가지로 함을 받기 위해 신랑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신부는 긴장되고 설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은 답이 없죠? 네, 해당되는 감정을 연결하면 됩니다. 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네, 써서 과제 7-3에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읽기 문법 우리가 했죠. 읽기 문법 해서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생각에 다음 주는 이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지금 하는 것처럼 문법, 뭐 읽기,
네, 이렇게 나눠서 네, 듣기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5월 17일까지 비대면 수업이 연장됐다고 한 거 아시죠? 선생님은 지금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보고 말하는 걸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숙제만 가지고 확인하기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동영상 수업 찍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업은 중간고사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얼굴을 보고 하는 대면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 매주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단어나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한국어 이해 교육론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숙제를 안 낸 학생들이 많습니다. 숙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숙제를 하셔야 되고요. 숙제를 올리지 않은 학생은 결국엔 제가 안타깝게도 F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출결을 하게 되면 출결 점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온라인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숙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숙제를 꼭 확인하시고 선생님이 제안한 그 기한 내까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